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은 그리 호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비대해진 지방 권력에 비해서 무사 안위를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 그리고 때로는 독선과 오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부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무사 안위란 흐름에 편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우러져서 지방자치 20여 년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와 입법부에 여러 분들이 계셔서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몇 분 모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우측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원칙인데, 오늘 이 자리는 좌측에 계신 우리 설재균 팀장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2023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간사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설재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신성동, 논2동, 3동 지역구 조은희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시의원 김민숙입니다. 두 분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시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아주 우수한 활동을 보이셨다고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으신 분들이죠, 두 분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해서 한 분씩 모시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대전광역시 의원 중에 한 분도 우수의원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무소속이시죠 지금? 네,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라 특정 정당에 너무 쏠린 것은 아닌 걸로 나름 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우수 의정활동 의원 선정 뭐 기준과 선정 배경에 대해서 우리 설재균 팀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면서 우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이제 의정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동력, 동기부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2010년도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면서 계속 선정을 해오고 있었고요. 뭐 저희가 선정을 못한 해도 있었는데 바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선정을 또 못하기도 했었는데 작년은 이제 부대의회 출범 이후 어떤 의정활동의 기간이 짧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짧았다라고 이렇게 좀 저희 내부에서 어떤 그런 의견을 나눴고, 그래서 올해 그래도 1년 이렇게 좀 의정활동을 했으니 올해 한번 우수위원을 선정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수위원을 계속해서 선정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선정하는 지표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분 함께 모여가지고 4가지 지표를 만들었었습니다.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이 4가지 지표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는데
전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의원분들에게 이제 뭐 전문성을 사실 다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뭐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 다 알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지리의 전문성,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입법 기관이라고 얘기할 만큼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어떤 법령, 예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있고요. 국제성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보통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얼마나 또 이 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성과 사실 구체성은 좀 같이 가는 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성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걸 견제하거나 이런 질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지역구에 치중되다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에 편향된 또 이런 질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성을 이제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고요. 태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회기가 시작되면 사실은 의원님들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를 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긴 시간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그 전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선정을 또 했습니다. 저 우수 의원으로 선정하시면 어떤 뭐 상도 주시나요? 저희가 상패 또는 상장을 만들어서 이제 뭐 시상을 통하거나 코로나 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서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부상은 없으세요? 부상은 없고, 예, 저희는 상장과 이 어떤 이후에 뭐 나름의 명예 이런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보이지 있습니다. 않는 그 시민들로부터의 칭찬이라고 할까? 찬사가 그분들한테는 크다란 부상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일주일 넘게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20명 넘는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그 모든 회의를 다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기간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입소문이라는 것도 있고 또 네. 저희 같이 이런 자리에서 우수위원이라고 홍보해드리는 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려면 의회와 집행부의 건전한 균형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필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참여한 시민단체 중심의 네트워크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교조 대전지부,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 그리고 교육조직 그 대전지부 이렇게 오랜 연대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학생 분들 이제 모집할 때도 있고 좀 다양한 시민 분들이 그때 이제 뭐 시간을 내서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조원희 부의장께서는 이번이 한번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재선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세요? 7대 때 이제 4년이니까 4번 우수위원 그때도 시상이 있었는데요. 예. 4번 중에 그때 3번 수상하고 열심히 하셨네. 예. 이번에 한 번 이제 또 처음? 하게 돼서 예. 김민숙 의원은 처음이십니까? 네, 근데 작년에 대전 시민 네트워크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이 뽑은 우수위원에서 또 작년에 우수위원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 보면 평소에 그 상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조원희 의원 같은 경우 이번이 4번째 받으신 거라고 하니까 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는지 그 얘기가 좀 궁금하고요. 김민석 의원은 이번이 시민단체에서 주는 건 처음이지만 지난번에 언론인들이 주는 또 상을 받으셨다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의회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합니다. 일방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뭐 그런 취지에서 우수의정 활동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여기에 그 모니터링을 하셨던 분도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속한 이제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시민 자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균형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측면도 있고요. 이 우수 의정 활동을 그 평가해 보니까 어떤 그 성과가 있었고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기대 효과는 뭐 이후 올해 이제 하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 의회가 이제 새롭게 의장단부터 구성이 될 텐데 실은 이제 그럼 하반기 의회 구성하면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좀 의정 활동에 좀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발언한 분야들로 이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우수위원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그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그 선정된 위원님들이 더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전문적이라든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좀 계속해서 나오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루는 것도 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지 못했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어떤 공론의 장이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우수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원희 의원께서는 또 현재 부의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소수당으로서 대표 역할을 하셨고 이제 지금은 또 무소속 의원으로서 대표성을 부여받고 계신 건데 주로 어떤 내용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또 연결돼서 우수위원으로도 선정되신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평소에 의정 활동 예. 주요 관심사를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주요 관심사 이야기하기 전에요. 예. 먼저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정말 우수의원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 활동하면서 뭐 지역에서 감사패를 비롯해서 또 많은 의정봉사 대상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민사회 단체 연합으로 해서 한 19개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이 시민단체에서 주는 이 우수의원상 또 중앙에서는 매니페스토 주관으로 해서 공약 실천 이행 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상이 의원한테는 가장 영광스럽고 좀 받고 싶어하는 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매일 그날 그 우수위원을 또 일일 우수위원을 또 선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뭐 의원들의 이제 3대 권한 하면 그 조례제정권, 입법권이 있죠. 그리고 예산 심의권이 있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행정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이제 꽃인데 뭐 이 행정 사무감사를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또 별로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야 되고 또 의원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 분야가 본인의 이제 전문성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그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것도 스크랩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이러면서 그 문제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의원은 데이터와 근거와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준비를 하고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원희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으로도 상당히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학위도 하셨죠? 사회복지 뭐 이런 쪽으로 학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좀 뒤늦게 했는데요. 예.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아, 예. 네. 김민숙 의원 같은 경우는 주요 그 관심 분야가 교육의 활동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번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실 때는 어떤 활동을 높이 평가받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저도 지금 현재 상임위가 교육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육에 관심을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먼저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또 부분들을 또 많이 다루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늘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의 청렴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좀 깊이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그리고 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뭐 개선이 된다든지 보완이 된다든지 이 효과는 좀 지나봐야 기대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대안을 또 같이 모색하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면 또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 시민연대에서 우수 의원 선정할 때 계속해서 의정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주로 그 모니터링 활동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각 단체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사실은 예. 들어오고 있고 뭐 환경 단체라든지 뭐 교육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관련된 단체라든지 들어와서 지역의 현안들 본인들이 이제 주로 문제 제기했더라든지 아니면 올해 대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리 정리를 한번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중심이 됐을 때는 그 내용을 살펴보긴 하지만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전시 현안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고 대전시와 교육청 뭐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막 이제 10조가 넘어가는데 저희도 물론 다 모든 걸 알고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시민분들이 다 들어가서 이걸 하루 종일 보겠다,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단체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내용이랑 이슈를 한번 정리를 이제 저희도 한번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권장되고 장려돼야 할 내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평가를 하시다 보면 베스트 의원을 선정하시면 우수 의원을 거기 이제 또 워스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우수 의원 이거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전문성, 구체성, 뭐 태도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워스트 의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현장 들어가서 이제 뭐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예. 좀 의원님들 얘기하는 질을 듣다 보면은 보통 이제 집행부에 자료 요청만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당부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한 해 동안의 대전시의 사무 전반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뭐 부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꼼꼼히 뭐 챙겨주길 바란다. 뭐 이런 사실 어떤 당부성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 뭐 아니면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뭐 검색이라도 한번 하고 오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질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못쓰라고 하면 못쓰겠지만은 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늘 항상 그 의회 대수마다 몇 분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좀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질의를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니면은 하루 종일 안 하는 분들도 사실 저번 의회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뭐 질의 자체가 많지 않은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수 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단도 발표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평가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을 뭐 얘기는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어떠한 유형의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것만큼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언제라도 그걸 구체화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 안 하시지만 뭐 이런 것도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조원희 의원께서 이번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집행부의 문제점 같은 것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건 소개 좀 해주신다면. 예,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정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꾸준히 신경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이 추진 지금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지금 뭐 추진 중인지 아니면 다 완료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인권센터 폐지 문제,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이제 며칠 지나면 1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 또 예술의 전당에서 이 초유의 사태인데요. 그 공연 이 하루 전날 그 운명의 힘이라고 하는 창작 오페라가 전부 예매까지 다 하고 뭐 배우 섭외는 물론 그 모든 게 다 했는데 무대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무대 설치 업자가 무대 설치를 못하는 바람에 하루 전날 공연을 취소하고 전부 환불을 해주고 그래서 뭐 이제 배우 개런티 문제나 이런 문제 또 법적인 다툼이 좀 있겠지만 한 잘 안 됐을 때는 한 6억 5천 약 6억 정도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그래서 뭐 운명의 힘이 아니라 정말 망신의 힘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짚어보면서 이 예술의 전당은 이제 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집행부에서 집행부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대 설치 내니까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업체가 어딘 뭐 한번 홈페이지만 한번 들어가 봤어도 좀 의심을 할 수 있었고 뭐 현장에 가봤으면 뭐 당연히 계약을 안 했을 거고 이 무대 설치에 경험도 없는 렌트를 해주는 업체가 그것도 뭐 지역 업체도 아니고 전국에 입찰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평가 점수가 95점을 넘었어야 되는데 94점이 나왔는데 특별 신인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믿을 신자에 인정할 인자 믿고 인정하니까 1점을 줄 수 있다. 이래서 1점을 줘가지고 95점을 맞춰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자기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하청을 준 거예요. 근데 하청 업체가 뭐 이 제때 이 무대 설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제 그 계약 문제나 이 시스템 이 문제는 아마 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자들도 이거를 뭐 일상적으로 그냥 이 시스템에 넣어서 자료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꼈을 것이고 각성을 했을 것이고 이 신인도 1점 주는 문제나 이런 이 전국 입찰이나 이런 계약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그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겁니까?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뭐 인권 문제라든지 얘기하셨던 뭐 민간 기관 그 수탁 문제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이제 좀 짚어낸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전시에 올해 계속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좀 잘 짚어냈다 이런 점들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프로그램에서도 다루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들여다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못하고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료조사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또 문제점도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태를 지적을 함으로써 그게 꼭 담당자를 뭐 문책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신인도 말씀하신다면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행정 전반에 관한 신인도를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특정인을 뭐 질책하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위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문제는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해법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그 공무원들이 뭔가를 바꿀 때 바꿈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것도 뭐 얘기하자고 하면 한이 없는 얘기인데 교육위원들이 대체로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또 지속적인 참여 이런 걸 하시면서 문제점을 노출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을 제가 행감을 준비할 때 항상 현장을 꼭 봅니다. 그리고
꼭 그 들어오는 제보들이 있거든요. 제보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의원이 뭔가를 지적하거나 그랬다가 잘못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되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사실 여부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현장이나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인터뷰하거나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비교적 사회적 약자로서 그 본인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분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교육 공무노조에 지난번 말씀하셨던 분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요. 학부모 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셨었나요? 네, 학부모 창교육 학부모회 예. 활동가 분도 이제 참석을 같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예. 많고,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뭐 일주일 넘는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안을 다 사실 다루기에도 좀 적은 사실 그 기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예, 사실. 사실 예. 그 시간 안에 대전시의 모든 걸 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 대전시의회에서는 누구를 지금 더 대변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고 그 이런 정책들을 좀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그럼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런 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 의원은 지금 예결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조 의원은 아니시죠? 예결위. 지난번에 1년차 때. 네, 그때 하셨어요. 예, 그때 이게 했습니다. 다 그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단절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고 개선책을 주문했다면 그것이 예결위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구상이니까 반영하고 뭐 또 촉구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내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예결위 요번에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이제 공부해야 할 양들이 워낙 많으니까 힘들긴 했지만 아니 공부하는 게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교육청 사안만 예. 상임위라 보니까 이제 주로 교육청 거를 집중적으로 보다가 예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전시 거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로 접근을 네네네. 하셨다. 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제가 또 보는 눈에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 야당의 뭐 한 명이지만 예산을 삭감을 또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내용을 삭감하셨어요? 그 좀 궁금하네요. 그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거 가장 큰 게 특이한 예산이라고 봤던 게 이제 근무복을 입힌다라는 거. 그 부분은 아쉽게도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는데 SNS 문자 홍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그 뭐 개인적 홍보인 것 같은데요. 설날 명절 때 뿌려지는 문자를 우리 대전시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억 9,800만 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아, 그게 네네. SNS 홍보 비용. 네네. 시정 홍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시장 홍보가 아니고 시정 홍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소외계층을 향한 내용도 있을 테고, 보편적인 시민을 향한 뭐 여러 가지 제안도 있을 텐데, 그걸 좀 백서 같은 식으로 모아서 발간을 한다든지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뭐 백서 사실 발간 이런 건 어렵고 저희도 그 행정사무감사만 보고 이거를 뭐 어떤 걸 뭐 편찬해낸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어떤 임시회, 정례회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그간의 의정활동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조은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평소에 이게 좀 준비가 돼 행감 때도 나오는 것처럼 1년간의 사실 의정활동을 좀 들여다보면서 결국엔 행감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 하나만 두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확대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사실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면 약의의 강시장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집행부는 예산이나 인력, 조직에서 의회를 압도하죠. 뭐 이제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열세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하고를 비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보좌관이거든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물론 이제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자료 수집부터 뭐 여러 가지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회는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제대로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 평가도 전문성과 구체성을 평가를 하신다는데, 그런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과 미비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뭐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시겠지만,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든 아니 예산 심의를 하든 의정 활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의원들은 혼자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 지원관 제도가 있는데, 또 그전에는 이제 입법정책실이라고 그래서 뭐 이 개인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회 전체적으로 그 지원을 좀 받기는 받지만 거의 뭐 이제 혼자 지역 활동도 그렇고 이런 준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이제 의정 활동을 견제와 감시를 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가 그 별명이 우리 집 수험생입니다. 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뭐 자료 한번 다 넘겨 보려면 보통 한 새벽 2시, 3시까지는 봐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정 활동하는데 가족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구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와서도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을 우리 저 조 의원님을 수험생 같다, 우리 집 수험생이라고 하는 거고, 평생 수험생이다. 뭐 가족은 뭐 도움 줄래야 줄 수 있는 그런 예. 저희가 안 되니까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뭐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의회에서 제대로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인 인사권 독립부터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 다시 시작한 지 30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무늬만 인사권 독립이고 이 의회직이 별도로 있어야 제대로 감시가 되는데, 지금은 뭐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승진 인사나 이런 거는 의회에서 의장이 하지만 교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강 시장 약의회 얘기했지만 뭐 교류는 지금 이 의회 직원은 다 합해서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걸 넘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집행부와 의회가 1년짜리 파견 인사를 하는
이거는 저는 납득도 이해도 안 갑니다. 인사 시스템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 이게 그렇죠. 우선. 그래야 이게 지금 이 의회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집행부를 안 가면은 제대로 직원들도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보좌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다가 발령 나면 또 집행부로 가야 되거든요. 인사권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아니, 안 볼 수가 없죠. 예, 예. 그런 점이 예. 문제다 말씀을 예. 해주시고. 이제 사실 그동안 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만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을 그 어떤 문제만 있으면 의원들 그 욕 많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해외여행 한번 잘못 가면 뭐 호화 외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고 그런 인식이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많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나 다른 환경적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 총 누계는 안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이게 뭐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뭐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못하셨죠. 예.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교육 문제든 또 지난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갑천 고속화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뭐 활용을 못했다든지 예. 이렇게 돈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돈으로 따져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 주도적인 흐름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말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 효과나 어떤 그 지방의 의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조 의장님 뭐 우수 의원 됐다고 해서 지역구나 다른 그 시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으셨어요? 이게 그냥 묻히고 마는 건가요? 시민단체에서만 우수 의원이라고 해주고? 아니 이제 뭐 언론에도 이제 보도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죠. 그리고 이제 15일 날 또 이제 그 우수의원 시상식도 이제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뭐 좀 알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뭐 아주 제한적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전 시민들 중에 뭐 한 95%는 시의원이 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좀 많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지방의회 필요 없다고 무용론에 동의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지방의회 의원 무용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 그런 점은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항상 지방의회 얘기할 때마다 예. 단골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우수의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져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의정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돼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의정 활동 이렇게 했으니까 시민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할 수 있고 간담회나 그러면은 토론회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더 풍성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의정 활동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에서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우수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향후 조금 더 의정 활동이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더
많은 시민분들이 그래도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 사실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가 제왕적 권력, 제왕적 시장, 제왕적 도지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 먼저 발표를 하고 그게 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주민들의 합의라고 하는 당연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역시 제도화된 의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그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이나 구상을 발표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되세요? 그게 좀 궁금해요. 없습니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의원들 자체가 좀 이 각성을 하고 내가 왜 의회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매섭게 평가를 해주고 이 우수위원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큰 의원들한테 자극제가 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7대 때 권선택 시장 때인데요. 두 가지 예를 한번 좀 들고 싶어요. 그때 인사청문 간담회거든요. 그건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간담회고 이게 구속력이 없죠. 예, 제도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도입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도 16대 6으로 그때는 민주당이 시장과 같은 당이 다수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그 내정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인사청문 간담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의회를 존중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낙마를 시켰어요. 그러고 다시 추천을 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에도 없을 거고. 근데 아마 권선택 시장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인가를 하면서 했었죠. 이제 그런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낙마를 시킨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전고등학교를 그 국제고등학교로 전환 시도가 있었어요. 예, 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동문회도 뭐 일부 찬성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찬성 뭐 이래가지고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정말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해가지고 한 표 차로 부결을 시켰어요. 예. 저는 제가 의정활 시의원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제거든요. 동구 중구에 공립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학교를 뭐 전국 모집을 한 남녀공학으로 해서 국제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저지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의회는 살아 있었다. 예,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 삶에 일도 관심 없는 의회기 뭐 바꾸는 거 가지고 뭐 본회의장에서 뭐 토론하고 막 이런 모습은 좀 우리 의원들부터 좀 의회에 왜 와 있는지 이런 것이 각성이 됐을 때 뭐 다수당 뭐 소수당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좀 돼야 견제와 감시 아까 같은 무용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제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 것은 질책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건 사실입니다. 그에 맞춰서 의원 개개인의 행태, 의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도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 행태만 바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안 바뀌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뭐 인사청문 간담회가 됐든 거기서 부적격 의견이 지금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겠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설사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문자 그대로 인사권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만 갖다가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평가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네,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동안 계속 의정활동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사실 좀 이제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임기 초랑은 전혀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같은 기준을 사실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구조적인 것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방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기대하는 거라고 하면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가장 좀 그래도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그럼 내년 하반기 의회에서는 얼마나 조금 더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약간 저희가 볼 때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같은 소속의 시장과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럼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사실 이것도 감시 견제고 비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방향으로 맞는 건지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방향에서 큰 차원에서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내년도 좀 의회가 되면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아직 시상은 안 하신 겁니까? 그럼 15일 날 합니까? 네, 보통 저희가 이제 2차 정례회 마무리할 때쯤 해서 진행합니다. 아직 그래도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감을 한번 듣는 자리 한 30초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의원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더 사실 저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고 제 얼굴을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언론인에서 주신 우수위원상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또 동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2년 연속 언론인의 우수위원도 또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대안 방안까지 또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의원. 예,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또 이렇게 우수위원도 선정해서 상까지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 주민들이 위임해 주신 권한 그래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공정한지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남은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우수의원에 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분들이 생각을 좀 바꾼다든지 태도를 좀 바꾸면 언제라도 또 다음번에는 우수의원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권한도 좀 이제 제대로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묻는 거,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 모두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